가상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세계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가상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임시영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사님 모시고 오늘 이런 가상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들어볼 텐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고속도로를 가면서 그 뭐 광고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예.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이제 단어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세계가 가상 공간에 펼쳐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디지털 쌍둥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쌍둥이들, 그러니까 뭐 얼굴도 같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상 공간에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른 점은 네. 그 쌍둥이들은 행동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란성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있는 게 가상 공간에 똑같이 돼서 행동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네. 이제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 사례를 좀 이해하기 쉽게 네. 들어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게 쉽게 이렇게 보는 관점, 이게 디지털 트윈은 그 쓰는 목적에 따라 좀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네네.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쉽게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다음이나 네이버의 스트리트 뷰를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리트 뷰를 보시면 저희가 가보지 않아도 거기 간 거랑 동일한 형태의 뭐 도로나 건물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고, 심지어 저희가 이렇게 움직여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뭐 정보도 볼 수 있고, 가게들 정보도 네.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의 넓게 보면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는 아니고 디지털 트윈이 좀 뜨는 계기가 됐던 게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해서 예.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자체가 도시 국가잖아요. 그래 그거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옮겨놓고 주차장이 비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방을 방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해서 만들었었고, 예. 지금은 이제 도시 전체의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뭐 교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와, 대단합니다. 네. 예, 사실 가상 공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메타버스거든요. 메타버스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렇게 유명한 책을 쓰신 가운데 김상균 교수님이 네. 있으신데요. 김상균 교수님은 메타버스 종류가 4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브셋으로 부분집합으로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상 공간은 현실하고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더라도 컨텐츠만 좋으면, 컨텐츠로서 가상 공간에서 무엇인가 할 수만 있으면 메타버스인데, 디지털 트윈은 일단 가상 공간에서의 모습이 현실하고 동일하고 그 행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는 컨텐츠 중심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지털 트윈은 데이터 중심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로블록스 혹시 들어보셨죠? 알죠. 네, 예. 로블록스가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냥 게임 화면이죠. 네. 그런데 네. 거기에서 경제 활동도 일어나고 뭐 매매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로블록스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현실하고는 약간 다른 형태의 네. 이미지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콘텐츠 중심이라면 메타버스, 데이터 중심이라면 디지털 트윈, 이렇게 네. 지금 정의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가 네. 사실 저는 좀 생소해요. 저도 아예 생소합니다. 요즘에 이제 들었던 개념인데, 근데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쓰는 이유가 실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실험을 가상 공간에서 하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있는 거를 가상 공간에 옮겨놓고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는 1960년대 나사에서 아폴로 우주선을 띄울 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실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는
2002년에 미시건 대학교에 마이클 그리브스 박사라는 분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게 폐기될 때까지 이거를 PLM 제품 생명 주기라고 관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부터 그게 이제 2002년부터가 디지털 트윈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후에 이제 보잉이나 미국의 보잉사나 G사 같은 데에서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을 만드는데 디지털 트윈을 써서 그때부터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뭐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걸 평가할 때 야, 네. 시뮬레이션 돌려봐 뭐 이런 얘기를 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치를 넣고 네. 돌리면 이걸 디지털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넓게 네. 보면 그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말씀드려보면 이런 현실의 세계를 가상 공간에 구축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공간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공간 정보는 어디서 얻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랑 디지털 트윈이 약간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면 네. 메타버스의 대다수는 이제 그래픽 작업된 것들, 우리가 예. 게임이라고 보는 이미지들이 많은데 디지털 트윈은 현실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정확해야 되고 뭐 형상이 정확해야 되고 관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들이 좀 주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게 공간 정보였고, 그래서 네. 3D 공간 정보가 메타버스에 밑바탕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국토교통부가 2009년부터 무려 이렇게 한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3D 공간 정보 구축 사업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3차원으로 공간 정보를 만드는 것들을 했었었는데, 이 안타깝게 그 당시에는 쓸 수 있는 데에 비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그렇죠. 만들어야 되죠. 예, 이렇게 예.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사업이 주춤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그때부터 이제 좀 만약에 미래를 보고 3D 공간 정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메타버스를 선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이 뭐 V월드라든가 아니면 그 국가공간정보센터라는 곳에 K지오 플랫폼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지리원에 국토정보 플랫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럼에도 도시 전체를 다 만들고 뭐 국가 전체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일은 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 작게는 좀 좁게는 뭐 건물로 시작해서 건물 위치한 약간 도시 그리고 이게 다 나가면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로 가는 게 어떤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AI도 하나의 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받는 분야인데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AI 기술이 적용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AI가 세 가지 데이터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오디오 데이터, 텍스트, 글자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발전을 했는데 3차원 공간 정보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항공사진이나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3차원을 만들기 때문에 네. 공간 정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림자를 지우거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좀 분류하거나 정렬하는데 인공지능 기술 일부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예. 최근에는 미국이나 중국 아니면 다른 해외에서는 학습을 시켜서 뭐 건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을 써서 뭐 한 개 GPU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빨리 하게 해준 네. 그래픽 카드인데 한 개 GPU로 1시간 동안 6만 개 정도의 건물을 만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직접 한 것보다 아직 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제 최근에 3D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게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겁니다. 이렇게 혹시 길 가시다 보면은 차 위에 이렇게 큰 통 달고 다니는 차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라이다라고 해서 전파를 쏴서 점들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뭔가 3D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점을 뿌려서 이 점들을 같은 객체, 같은 대상이라고 이렇게 묶어주는데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로블록스 말씀하셨는데 네. 유명한 또 마인크래프트 이런 또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건 결국은 콘텐츠긴 한데 그거조차도 사실 실제랑 똑같이 만들더라고요 공간 네. 자체를.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이제 디지털 트윈은 이제
훨씬 더 그냥 그거랑은 좀 완전 다른 하나의 이런 똑같은 공간을 점을 다 만들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아. 최근에 제일 활용되고 있는 게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정말 엄청납니다. 사실 들으면서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AI 기술을 도입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3차 공간 정보 구축에 이제 AI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실험 연구를 직접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저희 연구원이 그 정책 연구 기관입니다. 네. 근데 네. 정책을 만드는데 좀 직접 해본 다음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시도를 해봤던 거고. 네. 저희가 이제 인문사회계열 연구소인데 제가 공학도라 이게 네. 실험을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뭐 원래 처음에 추구했던 전체의 완성본을 만들 거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는데 네. 그 사이사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3차원을 만들려면 객체,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형태를 따야 되거든요. 뭐 그런 걸 딴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형태들을 모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해 보니까 네. 가능한 부분들은 있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저희가 정책연구기관이 결국 정책으로 연결돼야 될 부분을 찾아본 바로 보면은 아직까지 3차원 공간정보 분야는 AI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정책을 좀 제안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게 이제 좀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박사님이 디지털 트윈의 사례, 스트리트 뷰라든가 뭐 버추얼 싱가포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연구하는 그런 분야들 가상 공간에 디지털 트윈 사례가 적용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뭐 어떤 부분에서 많이 좀 활용이 될까요? 뭐 거의 전 모든 분야라고 생각을 모든 하시면 분야. 네, 될 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래 처음 디지털 트윈이 시작된 거는 생산하고 제조 분야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산 비용을 줄이든가 뭐 부품의 고장을 좀 낮추든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 현실에는 그대로의 모양과 행위들을 가상공에서 실험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데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정보는 그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을 위치를 좀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게 되면 현실하고 동일한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 예. 그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쓸 수 있는 데는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게 디지털 트윈은 좀 아니긴 한데 그 MMORPG 게임 중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게 유명하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오염된 피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네. 전혀 전염병이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우연찮게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그 전염병이 퍼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를 보인 실험은 아니죠. 그냥 우연찮게 그렇죠. 발견을 예, 하게 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막 옮기기도 했고 어떤 오. 사람들은 이렇게 가짜 약을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실험들은 현실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고 시뮬레이션이 된다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 훈련이 딱 떠오르는데 네. 실제 지금은 이제 훈련을 많이 이제 거듭해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약간 가상 공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제조 이후에 많이 디지털 트윈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들이 훈련하는 가상 훈련 분야였습니다. 그게 이제 XR, VR하고 이제 연동이 돼서 이렇게 VR 기기를 쓰고 네. 마치 실제 제품이나 기계를 다루는 훈련을 하는 뭐 그런 것들에서 많이 쓰였고요. 뭐 R&D성으로 뭐 재난관리 쪽에서도 이제 뭐 디지털 트윈이나 3차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게 정말 가능한가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능해요. 네, 가능한 박사님 말씀하기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예. 가능한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윈 국토를 만드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네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디지털 트윈 국토는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자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뭐 교통, 물류, 에너지, 환경, 뭐 국토 관리, 이용 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얹어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실제 이제 아까 처음 디지털 트윈이 시작한 게 제조에서 부품이라고 했던 그 기계라고 했던 작은 것들이 되는데 국가라고 불리는 큰 단위에서는
그게 한 번에 다 만들어질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미래를 보고 가는 준비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상점을 던져놓고 거기에서 차근차근씩 몰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디지털 트윈의 영국의 CDBB라는 그 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정의를 게 하나를 단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디지털 트윈들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키워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국토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뭐 도시부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 안에 있는 빌딩부터 할 수도 있고 이런 작은 단위부터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연결을 해서 전체를 만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사님 통해서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연구가 됐는지 또 네.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네, 있을 정말 것으로 상당히 보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임시영 부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